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026년 2월 23일 오후 4시 40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긴급 편성한 방송이고요. 이 영상 여러분도 오늘 정말 중요한 거니까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왜 지금 코스피도 오늘 신고점을 찍고 미국 경기도 나쁘지 않은데 왜 비트코인만 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꼭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된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청취자님 혹시 지난 금요일 장마감 직후에 그 평화로운 분위기 기억하시나요? 주식 앱 딱 열어보시면서 주말에 어디 놀러 갈지 기분 좋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완벽하게 따뜻한 금요일을 장식했는데 그런데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만 갑자기 재난 영화 한 편이 상영됐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하나 준비했잖아요. 이번 심층 분석을 이끌어줄 핵심 자료는 바로 오뽀가디안 비트코인 TV의 오포 가디언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네, 정말 방대한 온체인 데이터부터 거시경제 흐름까지 꿰뚫어보는 귀중한 리포트죠. 맞습니다. 이 훌륭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오뽀 가디언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왜 전 세계 수많은 자산 중에서 유독 비트코인만 이 무거운 충격을 홀로 감당해야 했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팩트 기반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님께서 비트코인 시장을 바라볼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24시간 연중무휴로 돌아간다는 그 특징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전통적인 주식 시장이나 외환 시장이 금요일 오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주말을 즐기는 동안에도 비트코인의 호가창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잖아요. 평화로울 때는 이게 엄청난 장점인데 주말에 전 지구적인 위기가 터질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글로벌 큰손들이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때 당정 버튼을 눌러서 현금화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비트코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비트코인은 글로벌 경제를 덮친 모든 불안감을 홀로 다 빨아들이는 거대한 스펀지 역할을 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에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나 관세 정책 같은 약간 정치적인 이슈들이 얽혀 있는데요. 네, 청취자님, 저희는 철저히 정치적 렌즈는 빼고 오직 시장의 거대 자본이 이런 뉴스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이동했는가라는 팩트에만 객관적으로 집중할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주말 내내 열려있는 유일한 창구였기 때문에 모든 매도 폭탄의 타겟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럼 비트코인이라는 스펀지가 빨아들인 삼중 충격, 그 첫 번째부터 들여다보죠.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5% 글로벌 관세 기습 발표입니다. 사실 금요일까지만 해도 관세 공포가 꽤 가라앉은 상태 아니었나요? 금요일 증시가 환호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포괄적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거든요. 무역 전쟁이라는 그 짙은 먹구름에 갇혀있던 시장 입장에서는 완전 한숨 돌릴 수 있는 엄청난 호재였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그 안도감을 아주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상승 마감했던 거고요. 그런데 토요일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라는 카드를 딱 꺼내들더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전격 상향하겠다고 발표해버린 거예요. 연방대법원 판결로 꺼진 줄 알았던 불씨에 완전히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죠. 그 발표 직후의 시장 반응을 보면 공포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개장을 앞두고 돌아가던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 선물이 즉각적으로 0.69%, 또 0.92% 하락 출발했더라고요. 네, 하지만 선물 시장의 하락은 예고편일 뿐이죠. 진짜로 쥐고 있는 현물 주식을 던지고 싶어도 주식시장은 문이 닫혀 있으니까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당장 리스크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말에 문이 활짝 열려있는 비트코인 시장으로 몰려가서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외부 충격은 관세 하나로 끝나지 않았죠? 네, 이번엔 바다 건너 중동에서 터진 지정학적 긴장감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주말 사이 정말 심상치 않게 흘러갔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월가의 전통적인 공식이 가상자산 시장의 자본 흐름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을 인용해 보면요. 아, 그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투자 매뉴얼 같은 거요? 네, 역사적으로 국가 간의 거대 무력 충돌이나 위기가 발생할 때 기관 투자자들은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지정학적 충격 발생 시 석유를 거래하고 금을 보유하라. 바로 이거죠. 청취자님들 중에는 아니,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데 오히려 위기 때 가격이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가 장기적으로는 힘을 얻고 있죠. 하지만 당장 수천억 원을 굴리는 월가 기관들에게 비트코인은 여전히 고위험 자산, 리스크 애셋 카테고리에 묶여 있습니다. 전쟁 공포가 들이우면 가장 먼저 포트폴리오에서 덜어내야 할 1순위 타겟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이라는 팩트 업에서 이들은 주말 동안 유동성이 열려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달러나 실제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피신할 자금을 마련한 겁니다. 게다가 이 지정학적 공포가 중동이라는 먼 나라 이야기에 그친 게 아니잖아요. 북미 대륙 내부, 그러니까 미국의 바로 턱 밑에서도 터졌습니다. 멕시코 카르텔 유혈 사태 말씀이시죠? 네, 주말 사이 멕시코 최대 카르텔의 수장인 엘 멘초가 사살되면서 멕시코 전역이 완전 유혈 사태로 뒤덮였습니다. 국제 항공편이 중단될 정도로 상황이 통제 불능이었거든요. 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시아에서는 관세 전쟁이 예고되고 중동에서는 군사적 긴장에 고조되는데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에서는 항공기가 결항되는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구 전역에서 불확실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치솟은 거네요. 네, 그러니 이른바 리스크 오프, 즉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폭발 임계점에 도달해 버린 겁니다. 자, 청취자님,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지는데요. 외부에서 날아온 불화살만 해도 벅찬데 외부에 불을 꺼야 할 미국 내부 시스템마저 셧다운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 있었거든요. 국토안보부 예산 등을 둘러싼 정치적 교착 상태로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써 2주차로 접어들었죠. 셧다운이 단순히 국립공원이 문을 닫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금융시장,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숨통을 어떻게 조인 건가요? 셧다운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연료인 데이터를 차단해 버립니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려면 거시 데이터가 필수적인데 정부가 멈춰버리니 이 데이터 발표가 줄줄이 지연되는 거죠. 짙은 안개 속을 헤드라이트도 없이 운전하는 셈이네요. 그런데 가상자산 생태계에는 더 뼈아픈 타격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던 법안 처리 일정이 완전히 꼬여버렸죠.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시장구조 법안, 그러니까 클래리티 액트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기관들은 규제의 명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부가 문을 닫고 입법 절차가 멈춰버렸으니 굳이 지금 리스크를 질 이유가 없어진 거군요. 당연히 지갑을 굳게 닫고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관망세로 돌아서는 거죠. 청취자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관들의 관망세나 이탈이 단순한 심리적인 추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포가디언님의 리포트에 담긴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게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이 되거든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 규모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무려 5주 연속으로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했잖아요. 총 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이 넘는 액수고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3억 1,590만 달러가 증발했죠. 관세 공포와 셧다운 리스크에 지친 기관들이 실제로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축소하는 디리스킹을 대대적으로 실행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심각했던 건 기관만 도망친 게 아니라 시장을 뒤흔드는 진짜 큰 손들, 고래들도 매도 폭탄을 장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크립토콘트 데이터를 보니까 고래 입금 비율을 0.64로 치솟았더라고요. 네, 개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긴다는 건 매도 의도라는 걸 청취자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이 0.64라는 수치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숫자입니다. 전체 입금량의 64%를 단 10개의 거대 지갑이 차지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특정 소수의 거대 자본이 시장 유통량을 장악한 건데 이게 2015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11년 만에 보는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에요. 평균 입금 규모도 1.58BTC로 2022년 이후 최고치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소액 투자자가 아니라 진짜 초대형 고래들이 주말에 혼란을 타서 매도하려고 움직였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청취자님, 지금까지 상황을 요약해보면 전통시장은 닫혀있고 뉴스는 악재로 도배되고 기관은 ETF에서 돈을 빼고 고래들은 거래소로 막대한 물량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이 얇은 주말 호가창에서 파생상품 시장의 대학살이 벌어졌죠. 네, 주말 24시간 동안 파생상품 시장에서 무려 4억 5,800만 달러,
13만 6천 명 이상이 강제로 청산당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건 그중 92%가 롱,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이었다는 겁니다. 레버리지 끌어다 쓴 롱 포지션들이 얇은 호가창의 희생령이 된 거군요. 고래들 매도로 가격이 조금 빠지니까 고배율 롱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시장가 강제 매도를 당하게 된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롱 스퀴즈의 연쇄 폭포가 발생하면서 4% 이상의 폭락이 순식간에 만들어진 거죠. 이로 인해 크립토 공포 및 탐욕 지수가 100점 만점에 단 5점, 극단적 공포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청취자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장 다 팔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포가디언님의 자료는 이 절망적인 단기 상황 뒤에 숨겨진 구조적 반등 시그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패닉일수록 객관적 지표를 봐야죠. 미카엘 반데포페의 분석을 인용해보면 현재 비트코인 단기 샤프 비율이 마이너스 38.38로 급락했습니다. 샤프 비율이 위험 대비 수익 지표잖아요. 이게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오히려 저위험 축적 구간이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 수치는 2015년, 2019년, 2022년 대폭락장 최하단에서만 나왔던 수치입니다. 가격이 더 떨어질 위험보다 반등 시 얻을 수익이 압도적으로 큰 비대칭적 기회 구간이라는 걸 온체인 데이터가 증명하는 겁니다. 게다가 채굴자 동향을 보여주는 해시 리본 지표에서도 매수 신호가 떴다고요? 네, 채굴자 항복이 수학적으로 종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물량을 던질 약소 채굴자들은 이미 다 던졌고 하방 매도 압력이 사실상 소멸했다는 강력한 신호죠. 겉은 피투성이지만 내부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청취자님, 글로벌 악재를 덮을 강력한 모멘텀이 바로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2026 경제 성장 전략이죠. 네, 상장사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순자산의 5%까지 허용됩니다. 이건 정말 메가톤급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연내 비트코인 현문 ETF 도입까지 공식화되면서 막대한 한국 기업과 기관 자금이 유입될 토대가 마련된 거잖아요. 엄청난 유동성 호재네요. 맞습니다. 이 구조적 호재가 단기적인 악재들을 충분히 상쇄할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시하는 대응 전략은 현재 가격이 극단적 저평가 구간에 있음을 인식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피하라는 겁니다. 셧다운 해소 여부를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 즉 DC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조언이군요. 네, 폭풍우가 칠 때는 튼튼한 배를 싸게 살 기회를 노리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주식이나 다른 전통시장도 비트코인처럼 주말 없이 24시간 돌아간다면 이번 주말의 악재 속에서 그들 역시 똑같이 폭락했을까요? 아니면 비트코인만이 가진 고유한 취약성일까요? 오늘 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님,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네, 잘 들으셨어요. 네, 오늘 비트코인이 갑자기 주말부터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불안해하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불안해하실 거 없습니다. 이번 떨어진 거는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인 시장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형태의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혼자서 다 두들겨 맞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신고점을 찍고 있고요. 오늘 저녁 미국 증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바닥권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그래도 코인이 안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 코스피를 보면요, 재밌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내용을 보면 외국인들이 1조 팔았고요, 기관들이 1,400억을 팔았고요, 개인들이 1조 이상을 샀습니다. 이 개인들이 계속 팔기만 하던 개인들이 갑자기 오늘 1조로 샀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점이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국내 거래소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도 얼마든지 불장을 만들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에 대해서 오늘 저녁 9시 반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늦지 마시고요. 다들 9시 반에 방송 함께 하시고 이 힘든 시장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소식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디언 오프였습니다.